우리가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는 물질과 돈이 필요하다. 때문에 현대인들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투쟁하고 경쟁한다. 그 속에서 수많은 불화와 오해, 갈등과 싸움을 벌인다. 생활의 수단인 물질과 돈이 주인 행세를 하고 인간은 그 노예로 전락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이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 어린애들을 보라. 그들은 물질과 돈에 대해 별 관심이 없다. 그저 먹을 것이 있고 놀아줄 사람만 있으면 그것으로 족하다. 그러던 아이들이 나이를 점점 먹을수록 뭔가 조금씩 요구하는 게 많아져 간다. 보는 게 많아질수록 가지고 싶은 것도 많다. 그러다가 돈의 가치도 알게 된다. 어른들이 돈을 가지고 갖고 싶은 물건을 마음대로 사는 것을 보고 돈의 마력에 서서히 빠져들게 된다. 어린 시절에는 돈과 장난감을 주면 장난감을 먼저 집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장난감보다는 돈을 집게 된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 앞에서 이미 말했지만 그것은 바로 경험의 집합체인 우리의 마음이 하나의 에너지 덩어리로서 인력을 갖기 때문이다. 한번 경험한 것은 그 자체가 자신을 유지하기 위해 인력을 갖는데 그것이 바로 욕망이 되고 욕심이 된다. 아프리카 오지의 원주민들은 문명의 이기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들에 대해 욕망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다. 현대 도시의 청소년들이 범죄율이 높은 것은 다 이유가 있다. 범죄를 저지르는 아이들을 조사해보면 대부분 가난한 집 아이들이다. 자신들이 경험해 본 것을 해보고는 싶은데 돈이 없으니 돈을 위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마음의 욕망이 그 원인이다. 그 주범이 바로 나이고다. 옛날에 유명했던 서부 영화 중에 황금을 찾아가는 영화가 있었다. 그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서 주인공 일행들이 황금 노다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들 모두가 황금에 도취되어 주머니에 막 주워 넣으면서 정신이 없을 때 그곳에 주인인 원주민들이 나타나서 총을 쏴대면서 공격해 오는데도 주인공 외의 사람들은 달아날 생각은 하지 않고 황금을 하나라도 더 갖기 위해서 버티고 있었다. 그러다가 주인공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에서 다 죽어버렸다. 빨리 탈출했으면 살아날 수 있었을 텐데 황금에 눈이 어두워 스스로 죽음을 초래한 것이다. 그 순간에 황금에 집착하고 있는 자신의 마음을 관조하지 못하고 나에고의 욕망의 노예가 되어버린 것이다. 만약에 이 세상이 전부 황금으로 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황금에 아무런 가치도 부여하지 않았다면 그런 일도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살아오는 동안 황금의 가치에 대해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욕망으로 작용한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경험한 것이 전부 욕망으로 발전하는 것은 아니다. 깨어있는 의식인 생명이 통제할 수 있으면 큰 문제가 안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그런 경험에 지배당하고 만다. 여러분이 처음으로 새 차를 뽑았는데 자고 일어나 보니 누군가 여기저기를 형편없이 긁어놓았다고 하자. 여러분의 심정은 과연 어떨까? 정말 미치고 팔딱 뛸 것이다. 범인을 찾아서 먼지가 나도록 흠씬 두들겨 패주고 싶을 것이다. 그것은 누구나 마찬가지다. 그러나 그 아픔을 빨리 잊는 사람이 있고 여러 날을 분노 속에 보내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따져볼 게 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한다. 그 새 차도 언젠가 폐차가 될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모든 것은 변한다는 사실을 잘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 사랑하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그렇다면 순순히 받아들여야 한다. 사람은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은 모두 잘 알고 있다. 다음 날이면 정상적으로 활기차게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 어제는 이미 지나간 것이니까. 아픈 것은 경험의 집합체인 나에고이지 우리의 본질인 생명이 아픈 건 아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순간 그 사람이 기억을 상실한다면 그는 아무런 아픔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기억은 바로 과거의 경험이다. 어머니에 대한 경험이 없었다면 그의 마음이 아플 리가 없다. 기억을 상실해도 우리의 본질인 생명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와 마찬가지다. 새 차가 영원히 새 차로 존재할 수는 없다. 현재의 진실은 차가 긁혀있다는 사실이다. 그것이 실존이다. 있는 그대로만이 진실이다. 새 차는 이미 과거였다. 새 차는 그 사람의 기억 속에 있다. 과거로서 현재를 보지 말라. 진실을 바로 볼 수 없다.
생명은 순수 현재를 살 뿐이다. 거울은 어제 비록 새 차를 비쳤을지라도 오늘 긁힌 차를 다시 비출 때는 어제의 새 차가 기억으로 떠올라 현재와 비교하지 않는다. 거울은 그냥 순수하게 현재에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뿐이다. 있는 그대로, 그것만이 진실이다. 또 만약 그 새 차가 자신의 차가 아니고 옆집의 차였다면 과연 마음이 아팠을까? 그다지 마음에 아픔이 없을 것이다. 그 아픔은 바로 나의 차라는 관념이 만들어낸 것이다. 그 관념은 곧 과거의 기억이다. 그 관념이 바로 나의 고다. 옛날에 원효 대사가 의상 대사와 함께 당나라 유학을 떠났을 때의 일이다. 길을 가는 도중에 날이 어두워지자 두 사람은 어떤 토굴 같은 곳을 찾아서 거기서 밤을 보내게 되었다. 한참 단잠을 자던 원효 대사가 목이 말라 깨어났다. 물을 찾아 두리번거리던 원효 대사는 바가지 같은 것에 물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아주 맛있게 꿀꺽꿀꺽 들이켰다.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깨어난 원효 대사는 목이 말라 어제 먹었던 바가지를 다시 찾았다. 그 순간 그는 깜짝 놀랐다. 자신이 어제 그토록 맛있게 마셨던 물이 바로 해골 썩은 물이었던 것이다. 원효 대사는 갑자기 토할 것 같았다. 그 순간 원효 대사가 퍼뜩 깨달은 것이 있었다. 자신이 이렇게 갑자기 구토증을 느끼는 것은 그 이유가 바로 자신의 관념, 즉 어제라는 과거와 해골 썩은 물이라는 생각 이것이 바로 나임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결국 원효 자신의 과거의 생각이 현재에 끼어들어 구토증을 일으킨 것이다. 그가 만약 기억을 상실한 상태에서 다시 해골 바가지를 봤다면 아무렇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 생명은 끊임없는 흐름이다. 과거에 머무르지 않는다. 이미 죽어버린 과거인 경험에 얽매이지 말라. 과거로서 현재의 삶을 망치지 말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접하여 마음의 고통을 느낄 때마다 자신의 마음을 관조하면서 그 아픔의 원인을 살펴봐야 한다. 그 원인은 전부 나의 고에 있음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마음의 고통을 제거할 수 있다. 이 방법은 스트레스를 전혀 남기지 않는다. 왜냐? 고통의 근본 원인을 제거했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는 외부의 물건이나 돈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을 필요가 없다. 우리는 여기에 있고 물질과 돈은 저기 바깥에 있다. 바깥에 있는 것이 안에 있는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런데도 우리가 마음의 아픔을 겪는 것은 우리가 외부의 건물질이나 돈을 우리의 경험 속에 저장하여 그것이 실체인 양 집착하기 때문이다. 물질이나 돈은 단순한 수단에 불과하다. 수단이 주인이 되게 하지 말라. 주인은 사람이다. 물질과 돈은 좋은 것이다. 우리가 생활의 수준과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력을 통해서 팔다리와 머리를 사용하여 돈을 벌라. 실직을 했으면 새로운 직업을 찾으라. 기술이 없으면 새로 배우라. 찾으면 있을 것이다. 두드리지도 않는데 누가 문을 열어주겠는가? 고생이 따르겠지만 노력하라.